(6.11) 조선일보 전 주필 아주 중요한 제안을 대통령에게, 차기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통령에게 전 조선일보 주필 유근일,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그분이 한마디 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란다. 뭐냐? 식물이냐? 자유투사냐? 둘 중에 하나 선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의 시간은 3월 9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제목입니다. 3구 대선까지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그 후의 정치 상황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3구 대선까지는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힘과 보수 기득권 세력에 얹히는 기간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기간의 윤석열에게는 자기 세력이랄 게 없었지만 반면에 이제 기득권 세력의 시기는 이제는 갔고 샜다 이거죠. 텃세도 샜고 해방도 샜고 구박도 샜습니다. 그는 이제 성과를 죽이고 모든 분을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과 하는 싸움에서 이제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는 심지어는 나이 어린 이준석한테까지 3번이나 분탕질을 당하면서도 깊은 인내를 해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즉각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준석은 나가야 됩니다. 어저께 그 이재호 상임 고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이 이제 나가라.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 안 나가면 나중에 혼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많이 참았죠. 이건 이 천하가 다 아는 일이죠. 김종인에게도 참고 이준석에게도 참고 누구에게도 다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 포용했습니다. 자기 세력이란 게 없었습니다. 네? 완전히 기득권 세력 시기였고 텃세도 세고 해방도 많이 넣고 구박도 많이 세고 이래가지고 성과를 다 죽이고 혼자서 분을 다 참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다. 아주 훌륭한 이김. 바로 대통령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단순한 인내만 해가지고 이제 더는 못 버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에 이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이제 윤 대통령이 되겠죠. 편의상 윤 대통령으로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윤 대통령은 이제 자기와의 싸움은 과거에 다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자기하고 싸움, 나라를 위한 싸움을 벌여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제 참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 아니고 본격적인 전투를 해서 누가 이기느냐, 바로 그것의 싸움입니다. 윤석열이 강력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또 되지 못하기를 바라는 두 적대 세력을 이겨나가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을 식물 대통령 만들려는 극좌파와 소위 중간파가 있습니다. 중간을 가장한 좌파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겨나가야 된다, 윤석열 후보. 이것이 유근일 전 주필의 제가 읽어본 그 칼럼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하나는 586 극좌 혁명 세력이고 또 하나는 일부 보수 기득권 세력입니다. 소위 586 극좌 혁명 세력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586 극좌 혁명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말이 많으니까 말이죠. 586 나가라 하는 게 바로 그들은 극좌 세력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일부 보수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금 이 유근일 씨가 명명을 했는데 그건 누군가?
바로 국민의힘 주류인 중도 실용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정계 밖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일부 기회주의 중간파 기득권 그룹이 그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극자는 극자니까 강력한 대통령 윤석열을 바라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고, 그러나 일부 보수 기득권 세력은 왜 그럴까라고 스스로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기득권 세력은 지난 세월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그 어느 한쪽 센자 편을 들었다가는 훗날 다른 쪽 센자에게 득세할 때 된통 당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쪽이 득세하든 살아남을 묘수를 생각해낸 게 바로 중간파 처세입니다. 중도라는 것, 소위 중간파. 이 파에는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우파와 좌파만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 우파와 좌파, 극좌파와 극우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나 넓게 보면 파란색과 빨강색입니다. 예. 하얀색과 검정색입니다.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 그런데 이 중간파라는 게 언제부터 나왔느냐? 바로 이 된통 혼안 나기 위해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척하면서 자기는 가운데 있는 아주 원만한 그룹인 양 하고 설레발치는 그런 그룹들 말이죠. 그걸 잔깨라고 그러죠. 양쪽에 두 다리를 딱 걸쳐놓고 양다리로 살려는, 이게 진짜로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꾀가 많은 거죠. 근데 꾀가 죽을 꾀인지는 뭐 살 꾀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이 꾀를 이 중도로 포장해가지고, 이 중도는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까지 설파하신 중도가 아니고 중용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성현들이 말하는 뭐 중도, 중용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뭐 10하고 1하고의 중간은 5다 이게 아니고, 양다리를 싹 양쪽을 걸치고 중간이 내하고 사는 연명법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러나 6.25 남침 때 중간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푸틴 파쇼 우크라이나 레지던스 할 때 지금 중간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중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586 극자도 민족해방 민중주의 혁명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그게 조지 오웰의 1984년 이라는 그런 소설에서 그린 전체주의 세상,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버러지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인간으로 사느냐 버러지로 사느냐에도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런 절체절명의 대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유근일 주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세력, 그러니까 새로운 집권 블록 신주류를 편성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 다시 말하자면 통합, 협치를 내세운 속임수는 그건 트로이 목마다 이거죠. 통합은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깃발이란 전제를 깔아놓고 통합이 돼야지 인민민주주의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악으로는 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스스로가 질문을 하면서 아군을 이렇게 빌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또 누구와 하나, 그리고 아군의 지도 노선은 어떻게 정하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짜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근일 주필의 이 얘기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답은 자유, 공정, 상식, 법치,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투철한 줏대 있는 대통령이 돼달라는 바로 이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바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처럼 국민의힘 중간파들 그늘에서 좌익이니
예, 당내 중간파, 뭐 오피니언계 중간파가 바라는 소위 통합이니 뭐 협치 프레임에 갇힌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냐. 자유 레지스탕스 국민은 바로 전자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유, 공정, 상식, 법치,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투철한 줏대 있는 대통령. 바로 이 아래서 모든 국민들이 집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논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한 지금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청와대 대면도 깼고 이준석은 닥치고 당권 장악에만 나서고 유승민은 경기도에 또 홍준표는 대구에 출사표를 내고 오피니언계는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연일 통합하자 협치하자 운운하면서 싸우지 말자 하고 마취를 걸어대고 있다는 이 표현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장난들에 휘둘리기만 하는 날이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초장부터 소금에 절인 배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껏 그렇게 되려고 대통령에 도전한 건 아니단 말이죠. 또 아니라야 하고요.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윤석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명실공히 리더로 떠야만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광범위한 윤석열 사단, 자유진영 신주류, 새 여당을 창당하듯이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중요한 에너지의 어떤 파장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선명한 이러한 선을 갖다가 전투적인 자유 세력을 편성해가지고 586 좌파 파시즘에 반대하고 위선적인 중간파를 배척하고 시진핑, 푸틴, 김정은에 굴복하지 않고 쿼드 등 서방 해양 세력에 가담하는 아주 공세적인 자유 세력이 등장돼야 된다. 바로 그것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회에는 누가 참여하면 좋을까? 여기서 질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유근일 주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윤석열 직계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어떤가 하면서 국민의 힘 안에 올곧은 개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대표적으로 원희룡, 나경원, 조은희, 윤희숙, 박대출, 기타 등등 이분들 김용태 이런 분들이 어떠냐? 국민의 힘이라고 왜 기회주의들만 있을 것이냐?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람들을 다 드러났습니다. 많이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안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의 새로운 역할에도 기대를 걸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효과를 척결하는데 그가 아마 배드캅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별로 의아해하지 않는다. 왜? 만약에 안철수가 이준석 같은 유를 갖다가 죽인다면은 아무도 안철수를 욕할 수가 없다. 왜? 이준석이가 오리지널로 안철수를 죽이려고 했으니 안철수가 이준석 죽이는 거는 그건 간단한 거다 이런 얘기죠. 왜? 국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 왜? 안철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쪽에 있다가 윤석열 쪽으로 옮겨온 인사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또 어떨까 하고 이 유근일 주필은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연합 깨시연 얼마나 훌륭한다 이거죠. 김영환, 박주선, 장성민 같은 분들도 참 좋다. 참 좋지 않냐 이거죠. 진보에 몸 다 봤다가 비판적으로 돌아선 활동가들은 멋들어진다 이거죠. 문재인이 YS 정부를 민주정권에서 배제했으니 그 흐름도 합세할 수 있을 것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런 인적인 요건들이 다 갖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광화문을 꽉 메웠던 군중들을 일괄 극우 틀딱으로 몰아붙였던 그 악의적인 그 폄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군중을 한계 범주로 보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서 거기라도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인 것이지 극우 틀딱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 이거죠. 그건 악의적인 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애국이라는 그 공통함수로 모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걸어온 길도 달라도 586 극자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합쳐도 극자 586 극자만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공통 분모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로 그것을 믿고 광화문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자유국민 잔치에 초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에게 이 유근일 주필이 주문을 합니다. 중요한 가설 하나를 세워보고 싶다 이러면서 박근혜와 윤석열의 만남, 윤석열과 박근혜의 만남이 어떨까? 심심한 유감 표명 또는 넓은 관용 또 자유조국의 위기에 대한 공동의 고뇌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애국국민의 간절한 소망 등등 이런 스토리를 창출할 이유는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건 많은 애국국민이 더 논의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운만 떼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애국국민도 윤석열 당선인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 좌익 정계 중간파 오피니언계 중간파 일대 심리전 정말 무서운 심리전이 곧 벌어질 판입니다. 이 싸움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니 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게 나가야 합니다. 약세를 보이거나 만만하게 보이면 이명박 대통령 처음에 광우병 가짜 광우병 그 MBC 뉴스 하나로 이 좌파들이 그걸 악용을 해서 1년 내내 그리고 그 잘 나가던 이명박 대통령을 침몰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들은 극좌파 운동을 했습니까? 바로 여기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저도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이들은 그 틈새를 바로 그냥 침투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이대고 민노총이 나오고 난리를 칩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되지만 이제 바로 이런 것 저런 걸 다 겪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단단해져야 된다는 바로 이러한 경종을 울려주는 유근일 씨의 그 말이 상당히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강한 지도자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게 나가야 합니다.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 길로 끝납니다. 왜? 이 좌파들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질들이기를 하려고 말이죠. 청와대가 아니 5월 9일이면 임기 끝나는 사람이 지금 뭐 감사위원, 선관위원 자기들이 임명하겠다고? 그걸 임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곳곳에 알박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혁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좌파 알박기입니다. 좌파 알박기.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딱 마음속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약하게 보여도요 굉장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윤석열 방송을 제1호로 보냈습니다. 시작하는 날 2019년 7월 17일 날 윤석열의 칼 어디로 향하나 이게 저 방송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디로 향하나 그때 그 귀결은 여기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향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9년이. 자,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걸 싣고 난 다음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는 자랑스럽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이 좌파들, 586 극좌파들, 그들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든 것에 싸워 이겨야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은 강자를 좋아합니다. 강한 자. 네.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좋아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국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바로 대통령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힘내십시오. 반드시 아주 큰 강력한 대통령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